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 한 편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고려시대 문인 김극기가 남긴 시간을 거슬러 핀 꽃 한 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시에 과연 어떤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가 담겨 있는지 그 비밀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시들어가는 쌀쌀한 가을날, 뜬금없이 오얏꽃 한 송이가 덩그러니 펴 있습니다. 참 아름답긴 한데 어딘가 좀 쓸쓸하죠. 그런데 시인은 이 꽃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로 미침꽃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아니, 이 예쁜 꽃을 두고 왜 하필 미쳤다고 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이 시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시를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그 의미를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이 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보고 시의 구절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인이 이 꽃을 통해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그 깊은 지혜까지 함께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의 첫 구절부터 들어가 볼까요? 시인이 우리 눈앞에 어떤 풍경을 먼저 펼쳐놓는지 한번 보세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첫풍랭우 습곡은 7글자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풍경이 담겨 있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 같이 뜯어보시죠. 자, 보세요. 쓸쓸할 처에 바람풍, 차가울 냉에 비우. 와, 벌써부터 막 으슬으슬 춥지 않으세요? 여기에 젖을 습, 마를 고, 뿌리끈이 더해집니다. 이 7글자만으로도 정말 황량한 늦가을 풍경이 머릿속에 그대로 그려지지 않나요? 이 글자들을 순서대로 쭉 이어서 해석하면 쓸쓸한 바람과 차가운 비가 바싹 마른 뿌리를 적신다는 뜻이 돼요. 모든 게 다 시들고 끝나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런 절망적인 풍경 속에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일수광화 독방춘. 분위기가 확 바뀌죠? 아주 강렬한 단어들이 눈에 띄실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글자, 바로 미칠광입니다. 아니, 꽃한테 미쳤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글자, 봄춘도 한번 보세요. 분명 계절은 가을인데 시인은 지금 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이걸 그대로 풀어보면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쓰러져가는 나무 한 그루에 마치 미친 것 같은 꽃 한 송이가 홀로 외롭게 봄을 확 피워낸 거죠. 정말 고독하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시인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그냥 이상하네?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인의 엄청난 상상력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시의 후반부로 가볼까요? 시인은 이 미친 꽃에서 풍기는 향기를 맡고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걸 묘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요. 세 번째 구절, 문의 이항 레취굴입니다. 이건 좀 낯선 단어들이 보이죠? 먼저 문에는 어찌하랴 하고 감탄하는 말이에요. 그 기이하고 좋은 향기에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단어, 취굴. 이게 이 시의 상상력이 폭발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치굴이 바로 신선들이 사는 전설 속의 섬인데 여기서 나는 반온향이라는 향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온다고 해요. 시인은 지금 이 가을에 핀 오얏꽃 향기가 바로 그 반온향 같다고 느낀 겁니다. 자, 그럼 이 향기가 불러낸 영혼은 과연 누구일까요? 마지막 구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드디어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궁중견 이부인.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여기서 딱! 하고 맞춰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이겁니다. 오얏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의 주인공인 오얏꽃, 즉 이화의 이자와 똑같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나무 이름이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역사 속 인물, 한나라의 이부인의 성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중국 한나라의 무제 황제가 사랑했던 이 부인을 잃고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술사를 불러서라도 그녀의 영혼을 다시 만났다는 그 유명한 옛날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 연결이 좀 되시나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 쓸쓸한 가을날의 꽃 한 송이를 보고 저 멀리 한나라 황제의 슬픈 사랑 이야기까지 떠올렸을까요?
정말 기가 막힌 연결고리 아닌가요? 계절도 있고 외롭게 피어난 이 오얏꽃, 이화의 리자가 이 부인의 성씨 리와 같고 그 기이한 향기는 죽은 사람도 불러온다는 반혼향 같으니. 결국 이 꽃은 죽은 연인을 지극히 그리워한 마음이 시공을 넘어 피워낸 이 부인의 영혼 그 자체였던 거죠. 이제 왜 이 꽃이 미친 꽃인지 확실히 아시겠죠? 이건 절대 비난이나 조롱이 아니에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은 존재에 대한 엄청난 경이로움, 그리고 애틋한 마음, 바로 연민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지극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본 거죠. 자, 그럼 이 오래된 시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뭘까요? 먼저 쓰러져가는 것들 속에서 외롭게 피어난 생명을 애틋하게 보는 마음, 그게 바로 연민과 어지름이겠죠? 그리고 그 꽃이 사실은 지극한 그리움이 피어낸 기적이라는 걸 알아보는 마음, 그게 사랑과 감사일 겁니다. 제때 피지 않았다고 이상하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강인함을 읽어내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일 거고요. 결국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자연의 작은 모습 하나에서 세상의 이치를 꿰닫는 평온의 상태에 이르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계절 잊은 꽃이 있나요? 어쩌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보이지만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무언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는 바로 그런 외로운 존재들을 향해서 괜찮다, 너는 미친 게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하고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의미를 마음에 담고 시 전체를 다시 한번 쭉 감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쓸쓸한 바람, 차가운 비가 마른 뿌리를 적시는데 한 그루 나무에 미친 꽃이 홀로 봄을 피워냈구나. 어찌하랴 이 기이한 향기는 신선 세계에서 온 것이니 한나라 궁궐에서 이 부인을 다시 보는 듯하네. 오늘 이 시 한 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를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